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빵을 날리는 것이 좋다라고들 많이 조언을 하시는데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선빵을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1타 강사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으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나갔다. 열받아요. 일단 놀래겠죠. 갑자기 노란 봉투가 서울 가정법원, 가정법원 해가지고 봉투가 와요. 그런데 누가 보냈냐 하면은 배우자가 보낸 거야. 남편이 보냈어. 이게 뭐냐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야, 이게 의외로. 갑자기 소장을 받았는데 누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받지 말까요? 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막 안 받고 야간 송달 시키고 막 이렇게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아직 이혼에 대해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골탕 먹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할 때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려요. 자, 내가 이혼에 대해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서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판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저 잘못 없어요. 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안 받아. 골탕을 먹여. 시간을 끌어. 그게 과연 판사에게 제대로 내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요?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의사, 이혼에 대해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판사한테 써서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왜 받아야 되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잖아요. 공문서의 하나예요. 근데 이런 공문서가 왔는데 내가 이걸 자꾸 회피한다 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정생활도 혼인생활도 이런 식으로 회피하며 살았다. 갈등을 회피하며 살았다.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마음 안에 이걸 신청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한 마음까지 들어있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러 갔을 때 판사가 이 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서류가 오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피해서 잠깐 연기시킨다는 것은 좋은 사인을 줄 수가 없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소장을 받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본인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의 생각을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배우자하고 대화를 저는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너 이거 진심이냐? 이거 와서 나하고 사이에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한 것이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죠. 이런 절차가 어떤 것이냐?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가져오는 의미가 어떤 거냐?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상담을 받으셔야죠. 요새 이제 챗GPT 검색하면, AI 검색하면 많은 것들 답변이 나서 기본적인 것은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정보가 나에게 맞는 것이냐거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보를 검색해서 기본 정보를 알더라도 이것이 나에게도 적절한 준비가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할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소송으로 가서 다툴 것인지를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가서 직접 소송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적절한 준비가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는지 사실 그때 매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서포트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당사자하고 직접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까지 오게 됐는데 둘이 대화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완충 적용을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훨씬 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선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에 거치면 일단 저도 변호사지만요. 소송에 걸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요. 불안대망이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다못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들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애 학원비는 주는 게 맞는 건지 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뭐 배우자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뭐 모른 척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불안해요. 이럴 때 좀 조언을 해줄 서포터즈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빵을 날려야 유리하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빵을 날리는 것이 좋다라고들 많이 조언을 하시는데 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빵을 날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사자들이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많이 참은 사람. 너무 많이 참아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해줄 줄 알아?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이혼을 뭐 이런 배우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빵을 날려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나도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선빵을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빵을 날리면 좋은 것은 재산을 잘 모를 때 얼른 파악해야 되고 얼른 가압류를 해놔야 내가 나중에 재산 분할을 바꿔놨을 때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저는 선빵을 날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내부의 케이스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이혼 소장을 갑자기 확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런데 이제 마음이 어찌 될지를 다들 모르고 막 할 때 나는 사실은 이제 이혼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는데 상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스들이 좀 있죠. 이렇게 갑자기 소장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늘상 있는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이고 갈등이다. 맨날 뭐 평소에 이혼이란 말을 달고 살았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부 싸움을 진행 중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대는 이미 결론을 내버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했다가 끝났으니까 이제 소장을 날리는 경우. 그럴 때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되죠. 이혼은 일반 민사소송하고 좀 달라요.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뭐 내가 돈 받을 거 있다, 뭐 계약을 지켜라, 뭐 이런 게 민사소송이거든요. 근데 이혼은 뭐냐면 두 사람이 유지하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 절차에 어떻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정말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야 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유념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